네, 그 여름방학 전공 세미나 지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여덟 번째 시간인데 그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냥 개인 하고 싶으면 해라라는 숙제가 있었다면 그 제가 숙제 답은 대충 올렸거든요. 여기 디스코드 채널에. 대충 그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본적으로 벡터 스페이스 3개 UVW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각각 그 U 기준으로 베이시스가 L 게이지니까 L 차원, 그다음에 V 같은 경우는 V의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N 게이지스 N 차원, 그다음에 W의 베이시스는 M 게이지스 M 차원 있을 때 각각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U에서 V, V에서 W를 생각했을 때 얘네 두 개를 합성해주면 그 벡터 스페이스 U에서 W가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떤 합성했을 때의 베이시스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 문제가 말하는 게 뭔가요? 저한테 숙제를 보내주셨던 분이 계신데 일단 우상씨 이게 문제 자체가 뭘 말하는 건가요? 우상씨께서 풀이를 보내주셨잖아요. 행렬의 곱셈을 좀 정의해 주는 거를. 행렬의 곱셈이 결국 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가 행렬의 합성, 곱셈이? 네, 네,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성이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 솔루션을 제가 대충 적어드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급하게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안 보낼 줄 알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그냥 그래도 한 우선시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급하게 작성한 노트 해가지고 아마 인덱스 오류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그냥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증명할 수 있냐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그러니까 로우가 칼럼을 곱해서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냥 그거 자체로 어떻게 서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덱스 아마 이게 우상식께서 풀이를 했던 게 이건데 실제로 각각을 어떻게 뭐냐 배열의 그 인덱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어 가지고 실제로 인덱스 계산 시그마 계산을 토대로 도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서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차피 계산 디테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해드린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풀 수 있다 정도의 어떤 힌트 정도, 이렇게 서술할 수 있다 정도의 그냥 예시 답안만 보여드리고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실제 우리가 행렬 곱셈이 왜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의 합성이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로우하고 칼럼 계산하는 거 그냥 그거 그대로 서술해서 적어주는 방식 하나랑 실제로 그냥 인덱스 계산을 통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행렬 곱셈 정의되더라 라는 식으로 할 수 있다 정도 일단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숙제였던 요 리니어 트랜스 두 그러니까 합성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성이 꼭 매트릭스의 곱셈이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뭔가 서술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의 일일 합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행렬 곱을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게 어떤 의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혹시 이거에 대한 질문이나 코멘트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뭔가 서술해 보면 되게 뭔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계산 좀 지저분한 거 하다 보면 그냥 돼 있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뭔가 얘기할 부분은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정도입니다. 그 혹시 뭐 더 이상 질문이나 그런 게 없으시면 그 오늘의 메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뭐 질문이나 그 더 없나요? 없으시면 그 오늘의 주된 얘기가 이제 어떻게 선형대수학에서 어떻게 대수학으로 넘어가냐 그 라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 디스코드에는 올려드렸고, 이게 저희 이번 여름방학 세미나의 마지막 세 번째 노트가 되겠고요. 크게 파트는 세 가지 파트인데, 오늘은 솔직히 이거 이거 약간 렉처 노트를 올려드린 것은 이거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러한 개념들을 이렇게 약간 뭔가 팬시하게 적을 수 있다 정도지, 중요한 것은 그게 뭔 소리냐라는 게 나한테 와닿는 게 포인트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트 자체는 뭔가 팬시하게 디테일하게 적어 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게 그냥 각자가 좀 와닿게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의 최종 결론은 커널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정의한다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게 정의해서 뭐 어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그런 얘기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음, 그 여러분 스팬이란 건 제가 초반에 했거든요. 렉처는 또 1번에 있었고 거기 렉션 3권에도 그대로 적어주긴 했었는데, 스팬이 뭔가요? 단순 질문. 그냥 스팬이 뭐냐? 우리가 스팬을 뭐 할 때 스팬을 얘기했었죠? 리니어 선형, 컴비네이션 얘기하는. 리더 컨비네이션, 그다음 환희 씨는 네, 그냥 선형결합 말을 했습니다. 네, 선형 결합. 네, 그러면 지금 두 분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다음 선형 결합, 네, 같은 말이죠. 그걸 말씀 주셨는데, 선형 결합이란 게 뭔가요? 그러면 다시 초반 얘기로 돌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선형 결합은 뭘 지칭하는 거죠? 제가 약간 그 문제의 셋업은 드릴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벡터 스페이스 V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부분 집합 S 정도가 있다고 치웁시다. 이런 세팅에서 우리가 선형결합이라는 것은 뭘 지칭하는 건가요? 뭔가 말이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형결합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각자 한번 대답 들어볼까요? 선형결합이 뭔가요? 왜 스칼라 곱하고 더해갖고 그냥 벡터 공간 만드는 걸 선형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칼라 곱이랑 더해서 뭘 만든다고 하실 건가요? 벡터 공간 만드는. 벡터 공간을 만든다? 네, 일단 그렇게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벡터 공간이라는 걸 만든다는 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네, 제가 보이는 화면대로 우상 씨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저 본인 똑같이 언어로 그렇게 해서 음, 네네, 부분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분 공간을 만든다. 그다음에 상현 씨는 채팅으로 좀 선형 결합이 뭔지 올려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건우 씨가 생각하시는 건 뭔가요? 벡터들의 콜라곱이랑 복싱으로 다시 벡터를 만드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뭔가를 만든다는 게 맞는데 정답은 건우 씨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뭐냐면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공간을 만드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S가 V1부터 Vn까지 벡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때 여기 U라는 벡터가 A1, V1 그때 AN, VN으로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적히는 대상 자체는 벡터를 지칭해요. 정확히 어떤 S로부터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것 자체는 어떤 부분 집합의 원소들로 그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벡터가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벡터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래서 벡터가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유한계 벡터들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벡터 하나를 쪼개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요런 벡터가 그냥 저기 그냥 이처럼 벡터와 얘가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쪼개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쪼개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가 쪼개져서 표현될 수 있다. 대신 그 어떤 다른 벡터로 표현되는 건 역시 V의 부분 집합으로서 그거는 보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은 벡터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S 갖고 만들 수 있는 벡터가 요거 있는 U 하나뿐은 아닐 거잖아요. 뭐 다른 데 있는 뭐 W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것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싸그리 모은 게 스팬입니다. 스팬 S라는 것은 시그마 아니 1부터 n까지 AI VI라고 한다면 S에 있는 벡터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리니어 커뮤니케이션들,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벡터들을 모아준 게 기본의 스팬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 자체를 지칭하는 게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이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스팬의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이 스팬 S의 원소 하나를 지칭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스팬 S라는 것은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의 모임, 즉 벡터들의 모임인데 기본적으로 이 S 있는 벡터들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의 모임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팬 S라고 부릅니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정의고 나발이고 그냥 다 빼고 서브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결국 이 스팬 S가 음, 스팬 S가 서브 스페이스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그랬을 때 서브 스페이스라는 건 뭔가요? 이 맥락에서. 뭐 정의가 이러니까 이런 거 말고 그냥 서브 스페이스라는 게 뭔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개념 자체가 서브 스페이스. 그냥 그 원래 원소를 뽑았던 집합 안쪽에 들어있는 작은 집합이야. 네, 맞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어, V 안에 어떤 T라는 집합이 있고 스팬 S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T도 V의 집합, 스팬 S도 V의 집합이 될 텐데 이 두 개의 부분 집합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히 부분 집합인 둘 다 부분 집합인 건 맞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저희가 스팬 S는 서브 스페이스라고 특별히 더 지칭을 해줘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혹시 문제 셋업 자체는 혹시 이해되셨나요? 혹시 환희 씨 괜찮으신가요? 이 문제 네. 셋업 자체가? 예, 됐습니다. 건우 씨는 혹시 답을 알겠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S도 스페네스에 들어간다고. 요거 말씀이신가요? 네. 당연히 그 S 자체도 스팬 S 부분 집합에 들어가긴 하죠. 요거는 그냥 따져오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그럼 제가 그 이런 질문 해볼게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저희가 뭐였죠? 뭐, 그러니까 정의가 그렇게 쓰는 거 말고, 그냥 말로 때우자면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함수였죠,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이?
그럼 제가 각자의 질문을 해볼게요.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 죄송해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뭐죠? 라고 했을 때 각자 좀 대답을 해볼래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고 했을 때. 제가 보이는 화면대로 환희 씨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뭔가요? 아까 뭐야. 저번 주 숙제에서 나온 것 중 막 U에서 V로 바꾸고 V에서 W로 바꾸는 것처럼 벡터를 다른 벡터로 바꾼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네,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서 다른 벡터 공간으로 뭐 가준 함수. 네, 그 정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상 씨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뭔가요? 저도 그냥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벡터에서 벡터로 있어요. 가는 함수. 상현 씨는 채팅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건우 씨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리고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트를 하나 새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벡터 공간 V랑 W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상현 씨가 채팅 올려준 게 있거든요. 저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T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벡터 공간끼리 대응을 나타내주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핑만 해주면 그냥 펑션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굳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냐고 하면 성질이 있잖아요. T에 예를 들면 음, 알파 V1 더하기 베타 V2와 알파 T V1 더하기 베타 T V2라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벡터 공간이라는 것 정의 자체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과 이제 벡터이제이션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벡터이제이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보낸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로서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마디로 하면 벡터 스페이스를 프리저빙하는 함수예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를 보존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벡터 공간 줬는데 어떻게 뭐 함수 변환이 일어났을 때 굳이 다른 공간으로 되면 뭐 그런 뭐 벡터 공간을 말하는 게 약간 힘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조를 보존해 가면서 뭔가 매핑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학에서 어떤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게 1학기 때도 한 번 정도 얘기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수학에서 어떤 구조적인 객체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새로운 또 공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방식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부분 집합을 주는 경우 V에서 어떤 S라는 부분 집합에다가 뭐냐 구조적 성질을 유지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덕트 두 집합의 곱집합을 취해서 구조를 보존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코션트라고 해서 음, 코션트라는 어떤 수학적 개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집합을 잘라가지고 저희가 구조를 보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크게 구조를 어떤 보존하는 방식이 서브셋을 취하는 경우, 그 다음에 프로덕트를 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코션트를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어떤 벡터공간 V에서 T라는 게 있고 스팬 S라고 했을 때 둘 다 부분 집합을 취하는 건 맞는데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스팬 S가 다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부분 집합을 잡으면 구조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대로 부분 집합이 되는데 그러니까 스팬 S를 이제 부분 집합을 잡아주면 얘는 뭐가 된다? 얘도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잡았는데 여전히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그 기본적으로 구조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용에서 얘는 그냥 부분 집합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S 빠졌네. 그래서 얘를 서브 스페이스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부분 집합임에도 불구하고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경우를 지칭을 하고 그래서 이 경우는 특별히 어떻게 적어주냐면 이렇게 약간 작거나 같다 표시로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시가 있으면 보통 뭐냐면 서버 스페이스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 V에 스팬 S가 서버 스- 또다시 벡터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부분 집합 플러스 벡터 공간 이거를 좀 말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추성해서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표기를 하면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인 건 맞는데 그거 동시에 U가 벡터 스페이스일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들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 U를 서버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거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스팬 S는 당연히 S를 포함해요. 이거는 그냥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S V의 부분 집합인과 동시에 그 S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음 만약에 그 그냥 V의 부분 집합 S를 생각을 하고 S가 있는데 저희가 앞에 했었던 스팬 S가 역시 X를 포함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포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에 증명된 각각 디테일하게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그것도 보는 것도 중요는 한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뭔 소리냐는 것이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 집합들 생각을 하냐면 이 S를 포함하는 모든 부분 공간들을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S를 포함하는 모든 부분 공간들을 했을 때 걔네들의 교집합이 스팬 S라는 얘기가 곧 뭐가 되냐면 이 스팬 S는 이 S를 그러니까 이 S를 포함을 하면서도 부분 공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중에서 제일 작은 서브스페이스가 스팬 S가 된다. 라는 말이거든요. 혹시 말이 조금 이해 안 되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뭐 증명이 어떻고 이런 결보다는 이게 무슨 소리냐가 중요하고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혹시 말이 조금 이해가 되나요? 저는 환희 씨가 이해되면 이해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비전공자로서. 어떤가요, 좀? 이해했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해 볼래? 스페인 S,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S를 뭐 포함하면서 네. 그 보존하는 벡터장이 되고 싶은데 이제 네, 그 스페이스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크기를 가진 네, 맞아요. 네. 부분집합. 네, 좋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나요? 그래서 아마 뭔가 대수나 아니면 사용대수에서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스페인 S가 뭐 어떤 걸 뭐 교집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별거 아니고 이 S를 포함하면서도 가장 작은 공간으로서
얘기하신 게 스페니스다라는 게 있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마지막 얘기는 뭐라고 했냐면 서형대 수학에서 대수학으로 추상화되는 라인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수학 수업을 들으신 상현 씨나 그 건우 씨가 좀 얘기해 보셨겠어요? 이게 대수학에서 뭔가요? 서브 그룹입니다. 서브 그룹인 것은 뭐 어차피 그룹의 서브셋이 여전히 그룹이면 서브 그룹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서브 그룹 중에 특히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 상현 씨가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정확히 이게 그 대수학적으로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음, 어,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S 하나 갖고 공간을 전체 만든다고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대수학에서 어떤 개념이 되냐면, 저희가 만약에 그룹 G가 있어서 약간 뭔가 그룹이 아직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그룹 G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연산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연산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항등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역원이 잘 정리되는, 그 다음에 결합합식이 잘 되는 어떤 그런 대수적인 구조로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원소 하나고 해가지고 G 한 번 연산하고 두 번 연산하고 탱탱 연산하고 G에 n-1을 했더니 다시 항등원이 됐을 때, 그럼 여기서 G를 한 번 더 곱하면 다시 1로 돌아가잖아요. 이것 전체가 결국엔 G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러니까 G, 비는 얘를 제네레이트하고 이걸 것을 보통 사이클 그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이클 그룹 뭐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뭔가 연산을 해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공간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의 원형적인 생각이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러니까 어떤 S를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가장 작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이 스팬 S를 기본적으로 추상하는 라인에서 이게 나온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얘가 사이클 그룹이면 되게 좋은 게 있는데, 뭐가 되냐면 아벨리안 그룹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사용대수랑 대수를 약간 좀 섞어서 얘기해가지고 되게 한쪽이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수 쪽을 하시던 분들은 선형대수가 좀 불편한 상황. 선형대수를 조금 더 맛봤던 사람들은 이제 대수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어색한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브 그룹으로서 약간 그 연산에서 교감업체가 잘 된다라는 정도의 그냥 그런 용어이고요. 그랬을 때, 어, 사이클릭 그룹은 되게 약간 많은 경우 그 응용 맥락에서 되게 좋게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전공하시는 분 잘 모르는데, 약간 암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저기 정함수 친구들 기준으로 좀 질문을 할게요. 암호에서 왜 사이클릭 그룹을 쓰죠? 저놈들을 쓰잖아요, 결국에는. 왜 쟤를 쓰죠?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는 수학적인 관점, 하나는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관점. 우선 두 개 얘기했는데 지금 그래도 정학수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이건 얘기를 해보자면,
왜 아무서 사이클 그룹을 갖다 쓰나요? 물론 이게 어떤 층의 질문이냐면, 그래, 사이클 그룹을 뭐 갖다가 쓴다고 해서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배울 수 있는데, 나라도 이걸 갖다 쓰겠다라는 게 혹시 생각이 드는지, 약간 그런 층의 질문이거든요. 아, 그래, 나라도 사이클 그룹이라는 수학적인 개념을 갖다가 아무에 적용시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그래, 뭐, 이런 걸 쓴다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냥 그 마인드인지, 좀, 어떤 거예요? 왜 사이클 그룹을 갖다 쓰죠? 어플리케이션, 이게 특히 암호 맥락에서? 그 혹시 건우 씨 질문이 이해되나요? 되긴 되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클 그룹을 암호 관점에서 혹시 수업을 들었던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고, 음, 성현 씨는 좀 어떤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놈이 응용 사이트에서 뭔가 응용이 되나?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혹시 생각 드신 게 있을지, 이게. 그 물리 쪽에서 뭐 결정 이런 거 볼 때 좀 대칭 같은 거랑 같이 나왔던 것 같아. 음, 대칭이라는 게 말하는 어떤 대칭인가요? 자세히는 아직 모르긴 하는데 고체물 이런 데에서 걔네들이 파동 함수가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격자마다 대칭성 이런 걸 가지고 뭔가 편하게 쓰더라고.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현 씨 대답을 조금 보자면, 전체 공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크 그룹을 갖다 쓴다. 네, 그쵸. 뭐, 저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음, 일단 제가 가진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벨리안 그룹은 교환성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크립토그래피 맥락인데, 암호학 쪽에서 조금 많이 가져다 쓰는 수학적인 구조가 대부분 뭐냐면,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구조를 많이들 가졌어요. 왜일까요? 그냥 단순히 이건 암호학을 알아야지 않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뭐 어떤 다른 맥락에서도 보통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잘 되는 경우를 갖다 씁니다. 대수적으로. 왜일까요? 이건 비단 뭐 암호뿐만 아니라 여러 맥락에서도 아벨론 그룹을 요구를 하거든요.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암호 자체는 어떤 통신의 일종이잖아요. 너와 내가 통신하는 가운데 암호를 쓰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 아벨리안 그룹이 주는 이득이 뭐냐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두 사이에 송수신을 하는데 제가 뭐 오늘처럼 뭔가 제가 줌을 열어야지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소통을 할 때, 네, 뭐 연산량을 줄인다 쪽은 약간 저는 약간 뭐 그렇게 와닿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와 내가 통신을 하는데 약간 내가 먼저 통신하고 네가 통신하나, 그러니까 네가 뭘 하고, 그러니까 어떤 서로의 창조적인 연산이 뭐냐면 내가 연산을 하고 너가 연산하나, 너가 먼저 연산하고 내가 연산하나, 그게 순서가 많아 픽스되어 있으면 여러모로 귀찮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이지만 내가 연산하고 너가 연산하나, 아니면 너가 연산하고 내가 연산하나, 그게 같아야지 어떤 연산들이 편하게 잘 작동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저는 아벨리안 그룹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S 관점에서 뭐냐면
이건 상현시 대답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원소 하나 갖고 전체 공간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G는 단순히 반복 연산으로 할 수 있거든요. 반복 연산을 잘하는 놈이 뭐예요? 결국엔 컴퓨터잖아요. 그럼 이 사이클 그룹이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에서 이점 가는 게 뭐냐면 반복 연산을 통해서 전체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반복 연산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반복 연산 잘하는 놈 자체가 애초에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메모리 관점에서 전체 공간의 데이터를 다 메모리에 할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원소 하나의 데이터만 그 메모리 할당해 놓은 다음에 이 얘를 반복 연산만 해주면 전체 공간을 그냥 그 즉시 연산을 통해서 그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CS 관점에서는 메모리를 줄임과 동시에 전체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강력한 녀석이기 때문에 어떤 암호학적,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의 암호학적인 맥락에서도 사이클릭 그룹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까지가 약간 암호학 맥락 내지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이클 그룹의 맥락이었고,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전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서브 그룹이 있어서 그거를 이거 원소 하나 갖고 만들어내면 이게 뭐 사이클 그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생각의 원형 자체가 벡터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상의 어떤 스팬을 생각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환원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서브 그룹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놈이 있어요. 이것만 확인하면 서브 그룹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된다고 이게 왜 갖고 왔냐면 대수학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게 벡터 스페이스 이야기를 보이냐라는 거거든요. 대수학을 다룰 때. 환희 씨랑 권은호 씨는 이 서브그룹 테스트, 그러니까 서브그룹 테스트라는 게 G라는 그룹이 있고 이때 우리는 서브그룹이라고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약간 근데 처음 이거 봤을 때 왜 저게 되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이게 대체 뭐길래 된다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래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 뭔 얘기냐고 들려야 되는데 혹시 이게 왜 서브그룹이 되나요? 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실래요? 그냥 증명하니까 이렇게 된대 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서브그룹 테스트 보셨나요? 그 건우 씨나 성현 씨는 본 적 있나요? 적은 있습니다. 그 수업에서 배웠던 기억은 있는 거죠. 네. 성현 씨는 좀 어떤가요? 네, 본 건 있는 것 같고 그런 그 지현재 수학 비전공자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대수학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인물 보이면 저희가 서브그룹 된대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도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이 증명을 했다고 칩시다. 이것도 증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어떨 것 같으세요? 화린 씨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본인이 이것도 증명은 다 됐는데 좀 어떨 것 같으세요? XY가 그냥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 어, 그냥 XY는 그냥 H 원소이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연산했을 때 다시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걔가 서브 그룹이 된대요. 이거 증명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본인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느낌이? 증명을 보면요. 그냥 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게 그 뭔 소린지를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그 뭔가 어떤 대수적인 내용을 어플리케이션 땅에서는 그러니까 연산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 벡터 스페이스를 볼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 이걸 좀 벡터 공간, 벡터 스페이스 언어로 조금 보자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대충 이런 상황으로 조금 환원을 해봅시다. 아까 이 앞에서 했으니까 어떤 스팬 S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 되니까 이런 세팅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UV를 스팬 S에서 잡아가지고, U 빼기 V가 다시 스팬 S V의 부분 공간으로서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래도 여러분들 아직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어떤 벡터 두 개의 차가 다시 그 집합이 완성된다는 게 부분 공간으로서 납득이 되나요? 어떤가요? 이거 임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벡터 공간 레벨에서 벡터 두 개의 차가 다시 그 공간의 원소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서브스페이스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게 괜찮은 거죠? 이게 좀 납득이 된다는 뜻인가요? 어차피 U랑 V 전체 공간에서는 그 V 안쪽에 U가 들어있으니까 음. 그리고 다른 분은 혹시 어떤가요? 그 다른 분들은 이게 직관적으로 조금 쓰는 게 있나요? 서브스페이스 된다는 게 그러니까 두 벡터의 차이가 다시 그 원소에 들어간다는 게 와닿나요? 벡터 공간 레벨에서 그 제가 보이는 화면 기준으로 건우 씨는 좀 어떤가요? 상현 씨는 채팅 올려주시고 저는 별로 안 와닿아. 안 와닿는다. 환희 씨는 좀 어떤가요? 내용만 이해되고 솔직히 무슨 소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벡터 두 개가 보통 직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직선을 만드는 차이 자체가 그러니까 V 자체를 R2라고 하고 직선 자체도 이 하나의 벡터 공간 스페이스에서 본 공간이 되거든요. 이 U라고 했을 때 만약에 촉색 그럴까? 얘를 U1이라고 하고 얘를 U2라고 하면 U1 빼기 U2가 무슨 소리예요? U2에서 U1으로 가는 벡터. 그렇죠. 그냥 요 방향 뒤집고 두 개 합성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일로 간다는 건 다시 이런 벡터를 만들어내는 건데 결국에 이 벡터 자체가 그 직선 안에 딱 그 직선을 만난 딱 그 직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두 개 벡터의 차가 그 벡터 공간에 다시 원소에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이 특정한 그 세팅 하에는 어차피 그 직선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는가요? 건우 씨랑 환희 씨는? 그림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건우 씨는 좀 어떤가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두 벡터의 차가 다시 그 벡터 부분권에 원소된다는 그 뜻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직선 안에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그 뜻이 되는 거고 이것을 단순히 대수적으로 약간 뭐라고 해야지 추상화해 간 라인에서 단순히 대수적으로 이렇게 적힐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내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뭔가 증명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아까와 같은 직관이 조금 쓰겠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도달하는 게 그 추상의 침리가 몇 가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벡터 스페이스 자체가 덧셈 자체가 아벨리안 그룹 스트럭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걔로부터 아벨리안 그룹으로 일단 한 단계 추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추상을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다짜고짜 이제 그룹부터 배우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그룹 뭔가 어떤 대충 내용을 볼 때 또 이게 벡터 스페이스에서 뭔 소리냐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걸 그래도 조금 아는 누군가에게 같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 알아가는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대수로 보면서 뭐 어떠한 직관도 안 서는 이유 대부분 자체가 이걸 약간 벡터 스페이스 내지는 어떤 그런 미적분학 레벨로 환원시켜서 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는 이거 자체 서브 테스트 자체가 그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또 있을까요? 뭔가 더 없으시면 그냥 오늘의 마지막 얘기로 뭐 어쨌간에 그 제 파트 2에다가 그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기본적으로 그 그룹 간 홈페이지으로 뭔가 환원되는 어떤 그런 얘기 적어놨는데 이건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고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 그러니까 구조를 보존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테이블로 설명해 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 색깔로 이거 변하기 전 테이블과 변한 후한 테이블이 색깔이 그대로네 구조가 유지되는 거네 라는 걸 어떤 그런 설명들을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주 얘기는 이 커널이라는 개념과 이 이미지라는 개념인데 커널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상 이 그림은 다 끝인데 커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보냈을 때의 0벡터 그 보냈을 때 0벡터인 놈을 싸그리 모아요. 그랬을 때 이 커널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V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이걸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W의 0벡터들로 가는 놈을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커널 T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생각 자체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 중에서 커널 T라는 게 기본적으로 V의 벡터를 모으는데 V의 벡터를 모으는데 TV가 0벡터가 넣는 놈을 골라주게 되면 이것 자체가 다시 V 공간에 서브스페이스 쓴가 보낼 때 0인 놈들을 모아주면 신기하게도 걔네는 부분 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구조를 유지해 준다는 거죠. 그 커널이라는 것 자체가 라는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조를 유지해 주는 대상으로서 서버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커널로 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커널을 이해하는 게 대석 전체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해볼게요. 보냈을 때 0인 놈들을 왜 신경 쓸까요? 그러니까 커널이 이렇다는 거 말고 이런 걸 왜 생각할까요? 보냈을 때.
그래도 커널을 한두 번씩 들어본 그 원우 씨랑 상현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왜 커널이라는 것을 놈을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얘기 마지막이거든요. 우리는 왜 커널을 생각하는가? 이건 대답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대답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질문 자체가 보냈을 때 영인 놈들을 왜 신경 쓰냐? 그다음에 커널이라는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커널을 왜 다뤄야 되죠? 이걸 한 명씩 이건 다 들어볼게요. 그 상현 씨는 그 커널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 그 생각 그 올려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건우 씨는 혹시 커널을 왜 생각해야 될까요? 어, 영이 한국어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항등호로 가는 놈들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런 걸 왜 신경 쓰는 거죠? 음. 뭐 보너스 0이 되면 뭐 어떤데? 말하는 입장에서 방정식을 좀 풀기 위해서. 그 방정식 분단이 혹시 어떤 맥락인지 좀 더 들어볼까요? AX는 B 할 때 그 넘겨가지고 는 0 하잖아요, 저희가. 그때 그게 0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 커널을 본다는 게. 네, 그렇죠. 이걸 했을 때 x가 BA에서 아니죠. 이게 0 되는 것으로 뭐 그런 네, 방정식 푸는 맥락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전 좋은데 생각해요. 는 0 해가지고 그 방정식 푸는 맥락에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안 들어본 분이 이제 환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냈을 때 영인 놈들 왜 신경 쓰느라고 했을 때. 양벡터가 그 선형 종속의 핵심이어서 그냥 이걸 신경 써야 된다? 음,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음, 네, 그 사연시 대답은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어떤 그 암호 쪽에서 그 어떤 아핀 공간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럴 때 뭔가 커널이 중요하게 적용하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어떻게 쉽게 얘기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벡터가 같이 만나서 0이 되는 걸 뭐라고 하죠? 두 벡터의 내적이 0이 되는 것을 이때 이 두 벡터가 어떻다고 얘기해요? 수직 직교? 직교한다. 네, 네, 직교한다라고 했을 때 0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 이 벡터가 U1, U2이고 내적 계산 어떻게 해요? U1 V1 더 U2 V2. 왜 이렇게 계산하죠? 아니면 뭐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뭐 그것도 중요한 얘기긴 한데 그리고 선문끼리 곱해서 더해주죠. 그 다음에 얘를 그 매트릭스 폼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U 트랜스포즈 V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이 로우 벡터에다가 어떤 특정 벡터가 들어가서 영인 놈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트 관계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놈이 벡터가 들어왔을 때
그 벡터랑 수직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여부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팅 자체가 아니 보냈을 때 0이 되는 벡터들이 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적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이 수직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 시그널 맥락에서는 어떤 그 통신에서 그 어떤 제로가 만들어져서 어떤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적 같은 건 이제 에러 콜렉팅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이게 보냈을 때 0이 되면 에러가 없는 거야. 만약에 0이 아닌 다른 값이 돼버리면 에러가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맥락들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0이 되냐 안 되냐라는 맥락은 되게 중요하게 적용한다는 거죠. 내적 관점에서 좀 설명하고자 하면 혹시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U가 기준점이라고 해봐요. U 벡터가. 그랬을 때 얘랑 내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금 판단하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벡터들을 모았을 때 기본적으로 이 벡터와 수직인 벡터를 우리는 원하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벡터들을 싸그리 모아주겠다. 기본적으로 대수하는 개념을 싸그리 모아서 생각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벡터 만났을 때 그 벡터가 0벡터 되는 양강경적으로 수직인 벡터들을 싸그리 모아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지금 이게 2차원 상황이기 때문에 벡터가 베이스 2이기 때문에 벡터 하나가 고정되면 나머지 수직 벡터는 하나밖에 없는 게 맞긴 한데 그냥 조금 여러 상황에서는 수직인 벡터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어떤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예, 네. 뭐, 건우 씨 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대수학에서 어떤 그 커널이란 개념이 선형대수에서는 뭐냐? 대지는 이 그 미적분호 랩에서 뭐냐? 그냥 그런 얘기들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그 파트 2에 대한 얘기는 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떤 얘기냐면 그 스팬에 대해서 이게 대수학으로 가면 어떤 제너레이터 아니면 사이클 그룹이라는 어떤 그룹 스트럭처로서 우리가 뭔가 추상화되는 라인이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수에서 뭐 커널이니 이미지니 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수정 대수학에서 핵심 갖고 랭크 또는 아니면 널리티 뭐 그런 것들 따져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대수랑 수정 대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이해가 된다. 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조금 한 가지 드릴게요. 이 질문 좀 마무리 짓고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그 과목 이름이어도 좋고, 어떤 과정도 좋고,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뭐 과목으로 따진다면, 뭘 것 같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뭐 들어본 여러 과목이 좋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배수학이요. 대수학, 다른 분들. 저는 해석하기요. 해석학, 그러니까 지금 나온 대답이 대수학, 그 다음에 해석학, 어널리시스. 혹시 환희 씨는 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으세요? 대수학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각자 그게 왜 어려운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래서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이유 자체를 봤을 때. 건우 씨는 왜 해석하기 제일 어렵다 생각하시나요? 어, 직관에 반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직관에 반하는 내용이 많아서. 좋습니다. 다른 두 분은 왜 대수하기를 하셨죠? 약간 창현 씨는 지금, 네네. 대수학이 약간 그 상위 수학으로 가는 거에 약간 기초 베이스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해를 못하면 이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 기초를 다지고 가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일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우성 씨. 아까 그 서버그룹 테스트처럼 그 네. 전혀 관련 없게 생긴 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음,
이게 어렵다라는 층위도 되게 여러 맥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환희 씨는 지금 채팅이 안 보이는데 일단 제가 공부하는 수학이 어떤 수학인지는 일단 용어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떤 수학을 좀 보통 하냐면 가왕대수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수기라는 과목이 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복소기야. 지금 제가 하는 수학의 라인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것들을 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또 어떤 수학을 하냐면 복소 해석 그 다음에 호모로지 대수 그 다음에 대수적 위상 수학 그 다음에 호모토피 이론 기본적으로 커뮤테이티브 알지브라 뭐 알지브로릭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그 컴플렉스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뭐 호몰로지 알지브라 그 다음에 알지브로릭 토폴로지 그 다음에 호모토피 디오리에 이런 라인의 수학을 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과정으로서 이런 것들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 전 두 과목 보습니다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미적분학이랑 선형대수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아까 뭐 대수학 그게 어렵다고 하셨죠? 그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요. 이게 뭔 얘기 되냐면 제가 이런 과목들을 계속 견적한 게 아니에요. 가원대수를 하면서 대수학 쪽 내용이 좀 더 짙어지면서 선형대수학이 짙어지고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해석학도 마찬가지예요. 해석학을 하면서 그냥 해석학 그 용어만 빼시게 나오면 안 돼요. 해석학을 했으면 미적분학이 좀 더 뺀시해져야 돼요. 이게 어떤 측이냐면 여러분 어떤 수학을 하든 이게 다 미적분학이랑 선형대수가 퀄리티가 올라가는 작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수학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수학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선형대수학의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으면 선형대수학 배울 이유가 없어요. 아니 대수학을 배울 이유가 없어요. 가령 디터미넌트라는 놈도 대수학을 통해서 새롭게 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이 칼큘러스라는 리니어 알지브라를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다 어떤 수학을 하든 다 이 수학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운데서 대수기야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대수학이 뺀시면서 선형대수를 좀 뺀시하게 올라가는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뭐 복소기야 뭐 복소 해석을 하면서 당연히 칼큘러스 내지는 정확히는 칼큘러스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으로 적부에 대한 내용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으로서 환원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수학을 했든 여러분들이 다 칼큘러스 아니면 리니어 알지브라 얘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수학을 뺀시하게 하든 그게 칼큘러스 내지는 리니어 알지브라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대수학을 보면서 리니어 알지브라를 못 느낀다면 그건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닙니다. 라는 어떤 말을 좀 합니다. 혹시 약간 어떤 결의 말인지는 혹시 다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환희 씨 괜찮으신가요? 어떤 얘기인지? 예, 그다음에 건우 씨는 좀 어떤가요? 어떤 이야기 결에서 건우 씨는 조금 어떤가요? 죄송한데 질문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어차피 칼큘러스 아니면 리니어 알지브라의 레벨로 떨어진다. 결국 이걸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 결이 이해가 되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냥 이 이야기 결이 이해가 되냐? 네, 돼요. 네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미적분학 선행해서 그거 쉬운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어마무시한 이름의 어떤 수학들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칼큘러스 리니어지브가 제일 어렵다. 라고 일단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레코는 마치겠습니다.